자, 이번 시간은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9장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 벌칙 이 부분이 해마다 4문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첨부 파일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20강에다가 집에서 프린트 하시면 돼요. 칼라로 올려드릴게요. 그 이제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게 외우시는 거고, 오늘은 이제 교과서로 기본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감독상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행정기관이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공무원이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이제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에 출입을 했는데 어떻게 사무실 문이 닫혀 있네? 보통은요. 단속이 뜬다 이러면 비상열람망 다 연락이 돌려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문 닫고 집에 가버려요. 집에 갑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출입해서 조사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문 닫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무소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다음 날 했더니 또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입문에다가 이 종이 하나 붙이고 가요. 내가 왔는데 어디 가셨는가 없더라. 몇 월 며칠까지 구청에 그 계약서, 확인 설명서 관련 자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명령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출입했는데 열려 있네. 들어가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감독상 명령이라고 해요. 시험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고 10년도 넘게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뭐 혹시 모르잖아요. 또 혹시 모르니까 해야죠. 그 까만색 법조문은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데 언제 읽어보냐면 밑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읽어보세요. 저는 밑에 본문을 공부할게요. 자, 1번 감독관청, 국장,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감독관청이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밑에 감독대상자, 감독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럼 이제 1번, 2번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우리 개공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느냐? 국장,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감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감독은 온 식구가, 자, 시작. 감독은 온 식구가 다 해요. 우리 집 막둥이 있잖아. 우리 집 막둥이 누가 감독해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이모, 삼촌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온 식구가 다 한다. 예를 들어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만이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국장, 또 국토부에서 주관할 수도 있고, 또 시도에서 주관할 수도 있고, 또 등록관청이 주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고 밑에 주의에 1번과 2번 읽어볼게요. 주의. 그 주의의 4번 밑에 있잖아요. 협회 지부 지회,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전 시간에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해서는 누가? 국장만이 감독권을 갖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2번 개공에 대해서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감독권을 갖는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었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그 분사무소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서울 강남구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럼 강남구가 등록관청이잖아요. 근데 분사무소를 어디 뒀냐면 저기 강원도 강릉시에 둔 거예요. 그럼 강릉시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여기 등록관청이 강남구청장이 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점심 먹고 출발하면 되겠네요. 2박 3일 일정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가능은 하지만. 그러니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그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감독권을 갖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현실성을 반영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그 얘기예요.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감독권이 있다. 하나 익혀둬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인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다. 이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명령의 사유라고 써 있는데, 감독상 명령의 사유는 어떤 목적으로 감독하느냐 이건데,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예전에 이 법조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감독의 목적을 딱 정해준 이유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아니면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지 마라. 요즘엔 뭐 거의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뭐 80년대 뭐 그때만 해도 좀 비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중개사무소 왔어요. 점심 12시에 왔어요. 12시 때. 와서 뭐라 그래요? 허기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밥 먹자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러지 말고 허기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 밥 사줄래? 아니면 너 조사할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저녁 7시에 와서 뭐라 그래요? 술 먹자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갈증나. 뭐 이럴 수 있잖아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허기지고 목탈 때는 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음 두 가지 목적일 때만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읽고만 갈게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감독할 수 있다. 그다음 2번 이법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할 때 조사할 수 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감독할 수 있다. 자, 뒤로 갑니다. 협조 요청. 여기는 밑줄 쳐놔야 돼요.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대요.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죠. 뿌락지 심는 얘기죠. 협회 관계자한테 야 가서 물어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협회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밥 먹자고. 전화 오면 절대 가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잘못 얘기했다간 다음날 잡혀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내용은 이렇게 읽고만 가면 돼요. 자, 1번 감독관청은 개공 거래동호사업자에게 업무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다. 아까 종이 붙이고 하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2번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게 해요. 근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여기 출입하게 하여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3번, 4번을 묶으시고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3번을 그냥 그대로 시험에 냅니다. 그대로. 왜?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모든 서식, 법에 있는 모든 서식, 또 서류, 증표 이런 말 때문에 무조건 국토부령으로 풀어요. 다시 모든 서식, 또 서류, 또 어떤 증표 이런 말이 뜨면 무조건 다 국토부령으로 풀어주세요. 자,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되는데 4번 구체적으로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불응시 제재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했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겼다는 얘기예요. 개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개겼을까? 이거 생각해요. 왜 개겼을까? 왜요? 그렇죠.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니, 공무원이 왔습니다. 지금 와서 확인설명서 3년치, 거래계약서 5년치를 당장 내 앞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 저번에 보조원이 몇 장 쓴 게 있거든요. 이거 보여주면 난 자격증 대여로 자격 취소 받을 위기야, 위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개겨야지. 개겨야지. 개기면 밑에 개공, 뭐에 그친다? 업무정지에 그친다. 현명한 위기 탈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잘 개겨라, 그냥. 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기는지를 써주고 있어요. 자, 거기 업무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라고. 자, 계약서 갖고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공무원이 당황하겠지. 이거 미쳤나? 내가 직접 찾을게. 이렇게 찾고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하래? 거기 방해라고 돼 있잖아. 방해. 다리 걸어.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어버립니다. 근데 공무원이 막 기어다니면서 찾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니? 기피. 그렇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기피해야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 쫙 뿌리고 청소 시작하고 먼지 털고 줄넘기, 뭐 뜀뛰기, 덤블링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촐랑촐싹까불. 자, 시작. 촐랑촐싹까불. 공무원이 보니까 막 피곤해. 난리 부르스를 추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놀던 거 있잖아. 얼음땡. 그래서 공무원이 개공한테 뭐래요? 얼음! 이렇게 하고 떠나요. 그 얼음이 뭐예요? 업무정지다.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좀 힘들게 외우네요. 다시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에 유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공무원이 뭐라고 한다고? 얼음!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를 주고 떠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객이면 500만 원이 과태료. 돈으로 때운다. 이들은 얼지 않아요. 거래정보망, 인터넷망이니까 얼지 않아요. 자, 밑에 이제 감독상 명령을 정리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개공을 감독한다. 협회 지부지회는 국장만 감독한다. 오른쪽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는다. 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자, 위반 시 제재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감독상 명령.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어려워요. 여기까지 이제 힘들어요, 이제. 자, 밑에 이제 행정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를 보니까, 일단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주는 건 뭐가 있고, 지정취소가 있고, 지정취소는 누가 때리는데요? 왼쪽에? 그렇죠, 국장이.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국장이니까, 국장이 지정취소하는 거죠.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예요. 하여야 한다, X. 여러분,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해 드리는 건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294 한 장 넘기셔서 그 처분권자, 행정처분의 유형 이쪽에다가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거기를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앞장을 보고 구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당연히 누가 때려요? 시도지사가. 이따가 정확하게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배워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데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X라고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인데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라고 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자격 취소는 꼭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다음 소공에 주는 건 자격정지다. 역시 시도지사가 소공에게 자격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개공에게 주는 건 뭐가 있대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는데 자, 등록 취소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뭐 등록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절등취에 걸리면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무조건 등록 취소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이따가 8가지 배우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절대 봐주지 않아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에 절등취 사유에 해당했는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 X로 골라야 돼요. 사실 지금 빨리 외워야 되지 말. 자, 절등취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등취일 때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러면 X. X. 자, 임등취. 여기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따 11가지 배우는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제 임등취 가지고 문제를 할 때는 임등취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X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O예요. 근데 문제는 임등취에 걸렸을 땐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 할 땐 어떻게 되느냐? 안 할 땐 뭘 대신 준다? 업무 정지를 대신 준다. 이걸 대신 주는 거예요. 봐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등록 취소가 되면 앞으로 3년 동안 결격 사유잖아요. 개공 등이 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업무 정지는 최대 몇 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등취 사유에 걸렸을 때 등록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 정지할 것이냐라는 건 어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이 뒷장에 있어요.
뒷장에 어디 보시냐? 294 맨 아래 보면은 등록 취소가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는 아까 전 설명드렸죠. 절등치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절등치 사유인데 업무정지 할 수 있다고 나오면 틀린 걸로 잘 골라야 돼.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임등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돼. 밑줄 친 거 잘 공부해놔야 돼요. 근데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대신 업무정지를 하게 되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나요? 자,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이내 한 번 위반했다. 최근 1년에 한 번 위반했을 경우는 그때는 뭘 주겠다? 업무정지를 주겠다. 그것도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풀러주겠다. 근데 1년 동안 임등치 사유를 2번 위반했다. 그때는 이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만. 그러니까 임등치 11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처음 위반한 거예요. 몇 달 쉬라고? 6개월 쉬라고. 그리고 6개월 남았지 이제. 6개월 동안 나머지 11가지 중에 하나를 또 위반하면 그때는 반드시 등록 취소다 이거죠. 예를 들면 좀 이따가 나오는데 자,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이 임등치 사유예요. 이거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자,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잘 연습을 해놔야 돼. 다시 앞으로 갑니다. 293. 방금 등록 취소, 절등치와 임등치 봤고요. 자, 업무정지. 그럼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 위반은 업무정지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소공에게는 자격정지, 개공에게는 업무정지니까 이걸 바꿔 쓰면 안 된다. 자, 행정처분 종류 정리했고, 그다음 밑에 절차 보면은 이 절차는 좀 이따가 이제 본문에 다 나올 건데 미리 표로 정리를 한 것이에요. 박스 아래에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X 표시가 된 부분이 주로 틀리게 출제되는 부분이고 여백 부분은 X기는 한데 시험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청문, 그 다음에 보고통지, 반납, 사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청문, 보고통지, 반납, 사유서. 이렇게 외우세요.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다시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4개 다 있죠. 4개 다 있어서 풀 옵션. 자, 제일 센 것이 뭐다? 풀 옵션이다. 4개 다 있다.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다 있어.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 2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청문 딱 1가지 있죠. 청문 1가지 있어요. 그리고 정지, 자,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이게 다 없죠. 다 없어요. 그래서 주로 X가 돼 있는 부분이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다. 자, 그럼 이제 세로로 볼게요. 청문부터 세로. 그러면 취소 세 군데 청문이 있잖아요. 제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께서 OX 해보세요. 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오. 자, 문제 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자, 세 번째 칸.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 등록관청이 업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자, 국장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소에만 청문이 있다. 다음에 보고 통지. 자격 취소에만 있는데 여러분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못 보는데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했어요. 지금
자격 취소했으면 이자가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 시행 기관장이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는 국장이잖아요. 그러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며칠 안에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를 해라. 그렇구나.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했을 때 5일 안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하라. X라고 되게 잘 나와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두 글자만 다르니까 바꿔서 되게 잘 나와요. 다음 반납. 자격 취소되면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자격 정지 반납하면 X. 정지했는데 뭘 반납해. 나중에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 되게 쑥스럽잖아요. 저 정지 끝나고 찾으러 왔어요. 막 그래야 되잖아. 자,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되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등록증을 반납해야죠. 정지, 업무 정지 반납하지 마세요. 지정 취소, 지정서 반납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사유서는 뭐냐?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가. 근데 내가 자격증을 대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려서 자격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인간이 자격증을 불살라버렸네. 그럼 내가 반납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뭘 써내라? 사유서를 써내면 봐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등록 취소도 등록증 반납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반납에도 사유서 제도가 있어야 정상 아니냐 이거지. 근데 거기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게 좀 특이해요. 왜 없냐고요? 몰라요. 없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294에서 처분권자, 다음 밑에 행정처분의 유형,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써드렸어요. 이런 책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네. 아주 노골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써드렸고 6번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대상 아니라는 거 중요했었죠. 그다음 밑에 박스 보면은 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다 골라봤더니 자격 취소,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이렇게 받을 게 많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소공이 받는 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럼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느냐?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만, 자격 정지는 소공에게만 주는 거구나 알 수 있고. 밑에 등록 취소도 읽어보시고 아까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자, 서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지정 취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아래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고. 어차피 지정 취소는 우리 저번에 7장 거래정보망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가지는 거, 운, 을, 차, 해, 일. 자, 시작. 거, 운, 을, 차, 해, 일. 강하게 발음해야 돼. 거, 운, 을, 차, 해, 일. 자, 거는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으면 당연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는 메모 좀 하세요. 이게 형벌,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형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만 써두시면 하면 돼요. 써두시면 이따가 이걸 왜 이렇게 틀리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또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또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셋 중에 하나만 나와요. 뭐뭐 하거나 이럴 때는 끊어가지고 하나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셋 중에 뭘 내든 간 운영규정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있어요. 운영규정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도 이게 포함돼요. 뭐 이따 과태료 배울 때 또 나오겠죠. 자, 차. 자, 은은 개공으로부터 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했다. 그래서 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형벌도 있어요. 1-1 형벌 대상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얼차 해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정보 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망, 해산 뭐 당연한 거죠.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이내 정보만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됐고요. 자, 박스 밑에 청문. 자, 국장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뭐를 빼고 그렇죠. 사망 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사망 해산 이거는 청문할 필요가 없죠. 청문이라는 건요. 그 위법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 질문 답변하면서 그 위법 사유를 이제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인데 왜 돌아가셨냐고. 네? 사장님이 니네 회사는 왜 망했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 주의 볼게요. 주의. 자,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맞는 거죠. 근데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해산한 걸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X. 그러니 결국은 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문장을 시험에 낼 땐 앞에 어떤 이유로 할 건지를 꼭 써줘야 되는 거죠. 안 써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써준다라는 거다. 그렇구나. 알겠어. 다음 페이지. 자, 자격 취소. 이건 이제 저번에 했던 거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완전 본론이죠. 자격 취소.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사유를 위반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꼭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자, 네 가지는 이렇게 외워요. 부양지역. 자, 암기 방법은 제가 프린트에 다 적어드리고 첨부 파일을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순서대로 제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만들어야지 당연히. 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뭐.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부정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뭐 대리시험을 봤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절대 안 물어봐요.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 자격 취소죠. 여기다가 또 필기하실 것은 이것도 3-3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 형벌 대상은 아니다. 자, 양은 3개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끊으시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끊으시고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렇게 뭐뭐 하거나 이럴 때는요. 꼭 문제를 그 중에 하나만 내는 거예요. 하나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3개 문장을 쪼개서 하나만 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이 중에 제일 시험이 안 나오는 게 자격증을 양도한 자예요. 이걸 제일 안 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로 외우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앞에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그래도 자격증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시작.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에다가 형벌 들어가. 1-1. 지금까지 자격 취소에서는 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끊으시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격정지 받았어. 소공이. 뭔가 위반했으니까 받았죠. 근데 그 기간 중에 또 중개업을 하다가 걸렸어. 그럼 자격정지보단 더 센 걸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또 있어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 또 보조원 또 사원 또 임원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거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이 들어갔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딱 그 중에 하나만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쪼개면 무려 5개로 쪼개져요. 5개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네, 보조원 됐네, 사원 됐네, 임원 됐네.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낸다. 자격 취소. 역은 앞에 무슨 법 위반하여서 했어요.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았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이 중요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자, 이 법 징역. 시작. 이 법 징역. 만약에 다른 법으로 징역을 받았다. 자격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이 법 징역. 이 법 징역. 빨리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제발. 안 하는 거 알아, 지금. 꼭 따라서 해보세요. 이 법 징역. 그러니까 입으로 발음을 해야 잘 외워진다. 입으로 발음해야. 이 법 징역. 이 법 징역. 그래서 부양지역. 어렵지 않아요. 박스 밑에 보면은 또 박스가 있죠? 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제목이 달아놨는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해는 해야 돼요. 꼭 이해는 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1번.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실형선고 받았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 받았다. 다 자격 취소가 돼요. 자, 이 법으로 징역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가 되는데 집행유예도 징역형은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을 위한 거니까 징역형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소가 돼요. 그럼 2번. 이거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가 되지 않아요.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 아니에요. 다만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는 들어가요. 결격사유. 요즘 결격사유 공부할 때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 법 저 법을 따지지 않고 다 결격이 돼요. 그래서 이 자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면은 그 밑에 표가 그건데 표의 주인공을 쓰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쓰세요. 그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왼쪽에다 쓰면 되죠. 다시 뭐라고 써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자가 첫 번째 이 법 위반에 징역받았다. 그럼 자격 취소 되겠지. 근데 결격이니까 뭐도 된다. 등록 취소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았다. 그럼 자격 취소는 아니지. 다만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 자격 취소는 아니지. 근데 등록 취소는 되지. 왜? 결격이니까. 근데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세로로 보면 자격 취소가 되려면 꼭 이 법 징역이어야 한다. 근데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결격이니까 이 법 징역, 뭐 타법 징역 또 이 법으로 300 이상 벌금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자, 이제 밑에 자격 취소 처분권자 지금부터 하는 거 엄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격 취소 처분권자부터 오른쪽 페이지 저 밑에까지 엄청 잘 나와요. 자, 자격 취소는 어떤 시도지사가 한다고 써 있어요? 어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는 경기도로 할게요. 경기도. 저는 경기도 제가 군포시에 살아요. 경기도 제가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3번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 경기도 군포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자,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사유에 적발이 되었대요. 적발이. 근데 이 자격증을 어디서 받았냐면 경기도에서 받았어요. 그럼 자격증 밑에는 경기도지사 적혀 있겠죠. 그럼 이분이 교부한 시도지사죠. 이분이 청문하고 또 취소도 하고 여기에 이제 반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이자가 강원도에서 취득한 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강원도는 뭐라고 부르면 돼? 강원도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리고 경기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도 자격 취소는 누가 행한다.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네.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때린다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잖아. 청문. 그럼 청문 받으러 강원도 가야 돼?
강원도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원도청? 강원도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네요. 강원도청이 어디 있냐? 춘천시에 있어. 춘천시. 제가 춘천시에서 군 생활을 해서 잘 알거든요. 시내에서 군 생활했어요. 미군부대 그 옆에서 강원공사 이런 데서 제가 했는데 좀 이상한 부대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그 춘천시에 있어요. 춘천시가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제가 2년간 거기 군 생활에서 살아보니까 아름답더라고. 야, 좋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거기 있으면서. 자, 어쨌건 여기까지 언제 가냐 이거지. 열차 타고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강원 그 춘천역에 내렸어. 내려서 이제 가는데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났네. 야, 얘들 너 웬일이냐 하더니 나 오늘 자격 취소 받으러 왔어. 완전 개망신하게. 자, 이런 걸 어디서 하자? 가까운 데서 하자. 청문은 그래서 서로 다를 땐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분이 모두 이행을 하자. 모두 이행을 하고, 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때리세요라고 통보를 하자. 그럼 이분은 뭐만 하자? 때리기만 하자. 처분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뜨는 겁니다. 간단하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 가까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저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밑줄치 부분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청문 같은 거 한다. 그다음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래서 결국 3번 서로 달라도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답하셔야 돼. 사무소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자, 오른쪽 보충학습 읽어보시고 밑에 주의를 보셔야 돼. 주의. 예제를 봐야 돼. 자,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시도지사가 다르다 이거야. 다를 때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왜 틀려? 여러분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건 누구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앞에 주어가 틀렸죠 지금. 자, 2번. 2번은 왜 틀렸나 보세요. 왜 틀렸습니까? 결정하셨죠? 어디가 틀렸는지? 그렇죠. 앞뒤가 바뀌었죠. 앞에가 뭐로 나와야 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저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해야 되고 바뀌면 틀린단 말이에요. 바뀌면. 그렇구나. 2번은 쉬운데 1번을 조심해야 돼요. 1번을. 그럼 1번을 앞부분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그럼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와도 맞는 거예요. 뒷부분은 빠져도 괜찮아요. 네. 그 예제 잘 익혀놔야 돼. 다음 청문. 아까 우리 4가지 다 있었죠.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밑에 주의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자격 정지 이러면 틀린다고요. 다음 보고 통지. 시도지사는 뭘 했을 때 자격 취소했을 때 며칠 안에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라.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라. 여러분 보고하고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2개 나왔죠. 이때도 시험에는 하나만 내요. 이것도 2문장이에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만 나와도 맞아요. 근데 밑줄 자격 취소를 뭘로 바꾸면 정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가 바로 그거죠. 주의 1번. 어디에 든지 아시겠죠?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라고.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만 낸다고 이거는. 자, 2번은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예요. 5일 이내에 이걸 심지어 빼고 내요. 뭐가 빠지면 느낌이 되게 틀려 보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지문 연습을 잘해야 된다. 자, 반납과 사유서. 자, 자격 취소되면 국토부령에 따라서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자,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 처분 받고 얼마 이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 자격 취소를 뭘로 바꾸면? 자격 정지 이러면 틀리겠지. 다음에 7일은 숫자 바꾸면 틀리겠지. 숫자 바꾸면. 또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밑줄 안 쳐져 있지만. 밑줄 쳐 있죠. 교부한 시도지사. 여기를 사무소관할 시도지사 하면 틀려요. 틀립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숫자는 이렇게 외우세요. 5일 보고 7일 반납. 자, 노래 부를게요. 시작. 5일 보고 7일 반납. 이렇게 외우세요. 자, 3번.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반납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반납 안 했네, 사유서 안 냈네,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사유서 냈네, 100만 원이 과태료 준다 라고 그 단원감 또 나올 거예요. 자,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자격 취소 효과 부분은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자격 정지로 갑니다. 자,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래 사유를 위반하게 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6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소공에게만. 자, 자격 정지 사유는 이렇게 외웁니다. 금, 이, 투, 서서, 확인, 인. 자, 금이 투, 시작. 금이 투. 그리고 서서, 확인, 인. 시작. 서서, 확인, 인. 금이 투, 서서, 확인해.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외워도 된다. 자, 금이 2. 자, 금은요. 금지행위. 시험에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먼저 출제가 될 때는 자, 판, 매, 명, 수 이건 1-1자리였죠. 그리고 관, 칙, 쌍, 투 이건 3-3자리였죠. 이 중에 하나를 골라내요. 금지인 한 경우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까만색 박스에다가 순서대로 다 넣어두었죠. 자, 판,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자, 매, 중개 대상물 매매업. 명, 저자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자, 수, 중개 보수 실비 초과에 금품받았다. 그래서 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금지 증서, 청약통장 같은 걸 중개하거나 매매를 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그다음에 투기 조장 행위.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또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게 투기 조장 행위. 이 중에 골라 나와요. 예를 들면 금지행위를 아니요. 자격 정지를 다 골라라. 자, 기업번 중개대 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면은 매 금지행위 금이 투 자격 정지 이렇게 골라야 돼. 자, 이는 자, 오른쪽 올라갑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개 이상 이렇게 해보세요.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면 여기 여기다 동그라미 쳐. 중, 소, 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다. 중, 소, 속 이렇게 읽어요. 물론 그냥 이중 소속 이렇게 네 글자로 낼 때도 있는데 그때보다는 그 문장 그대로 낼 때가 제일 많아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 소속. 소공의 이중 소속은
자격정지구나. 형벌도 있어. 1-1. 자, 2.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자, 뭐뭐 하거나 이러면 끝내야 한다고요. 뭐뭐 하거나. 이것도 두 문장이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외워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꼭 그렇게 반복해서 외우세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둘 중에 뭐 나올지 모르니까. 자, 서서 확인설명서 또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뭘 안 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때는 자격정지 주겠다 이거지.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밑에 빡 7번 밑에 심화학습을 보시죠. 심화학습. 아주 중요합니다.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주는 거죠. 자격정지는 소공에게 주는 것이고. 자, 1번.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면은 업무정지만 들어가지 자격정지는 안 들어가요. 지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하는 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죠. 이건 오로지 이건 개공만의 의무예요. 이걸 위반하면 자격정지가 아니라는 거. 자, 2번.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업무정지만 들어가지 자격정지는 아니다.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다. 3번. 근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것만 양쪽 다 들어간다. 양쪽 다. 그래서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인 것을 골라라. 뭐만 골라야 돼?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만 골라야 돼요. 아주 중요하고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만 자격정지다. 자, 확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끊으시고, 확인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실 텐데 이거를 이 확인 설명 위반을 개공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거든요. 개공이 위반했을 때, 소공이 위반했을 땐 자격정지인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공일 땐 500과태료, 소공일 땐 자격정지. 이거는 제가 확인 설명 파트 이쪽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둘이 제재가 다른지. 그 페이지는 알려드리죠. 우리가 179페이지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확인 설명서에 뭔가 잘못 적혀 있는 거죠. 누락돼 있거나. 확인 설명서가 내가 설명했던 걸 적는 거니까.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다. 근데 개공이 워낙 많이 걸렸어요. 예전에. 워낙 많이 걸리니까 그때마다 업무 정지 받으니까 석 달 동안 쉬니까 너무 이제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 정지하지 말고 그냥 과태료 떼우지 않게 한 거고. 그래서 개공인 땐 과태료고 소공인 땐 자격정지입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인장은 무조건 정지. 자, 금이투 서서 확인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자격정지 처분권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